1월 8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모처럼 집에서 좀 푹 쉬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찢어버려야 할 것이라는 영상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 이후로는 그런 정치 관련된, 특히 대선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애써 관심을 끊으려고 관심 없는 척 지내왔습니다. 영상도 안 남기고 그런 쪽으로는 될 수 있으면, 그리고 신문에서도 앞, 뒷면, 주로 1면, 2면 쪽에 그런 기사들이 많죠. 뭉티기로 잡아가지고 막 넘겨버릴 정도로 애써 외면하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뭐 제가 관심 갖는다고 해서 어떻게 되고 외면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막 보기 싫더라고요. 영상을 안 남기는 거는 뭐 그런 게 겁나가지고 안 남기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막 만정이 떨어져가지고 안 남기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윤석열 비판하는 영상을 남기거나 글을 남기면은 구독자가 수십 명씩 쑥쑥 줄어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지만 유튜브 구독자라고 하는 것은 신기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맞다 싶으면은 우와 응원한다고 들어왔다가 조금 수틀린다 싶으면은 금세 구독 취소합니다라고 삐쳐가지고 나가버리는 가을에, 늦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한 구독자를 보면서 뭐 유튜브하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 영상을 남겨가는 것이고, 또 정세 판단을 할 때 누군가의 방향, 어떤 소스를 보고 제가 생각 없이 그냥 무정견으로 따라가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제 부족하지만 나름대로는 정세 판단을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정치의 방향성이 내 인생에,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지, 뭐 누구 나왔다, 와 저 사람 대단하다, 뭐 응원하고 빠돌이 하려고 그런 건 아니죠. 물론 제 영상 보는 대부분 분들도 아마 저하고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평소에 멀쩡하던 가끔 들어오던 구독자가 반말짓거리 하면서 네가 우파 분열시키냐 뭐 이런 식으로 대안을 내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해요. 글쎄요, 나 같은 나부랭이가 우파를 분열시킬 수 있을까요? 내 능력이 그렇게 큽니까? 그리고 내한테 그렇게 분열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거니와 나 때문에 분열이 된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보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흥분하지 마시고,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제가 대안을 내놔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만, 대안이라고 저는 종종 말해왔습니다. 그런 건 안 보고 여태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돼요. 이럽니다. 지금에 와서 어쩌라고 이런 말을 하죠.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그 국민의힘 후보 선출할 때 윤석열 지지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솔직해야 되는 것은, 아마 이곳 지방에 있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당협에서 얼마나 조직적으로 선거를 했는지. 그 전에 1,000원인가요? 당비를 내면은 당원으로 인정된다고 해가지고 윤석열 뽑으려고 대거 사람들 끌어들였지 않습니까? 문자 메시지 돌리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우리 그건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고, 국민들이, 민심이 원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정말 창피하게도 조직선거 해가지고 턱하니 사람 내세웠습니다. 근데 그것도 평상시에 늘 눈탱이 밤탱이 되도록 두들겨 패던, 패약질하던 남편인데, 아이고 우리 서방님 하면서 끌어안고 있는 지금 형국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판사 2사람이 또 무죄로 나왔죠. 최순실 태블릿 PC, 최수원 씨 거 아니다. 검찰이 말을 했습니다. 최수원 씨가 내 거라면 돌려달라고 한번 보자라고 하니까 못 돌려준다. 왜? 라고 하니까 최수원 씨 게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씨
과거에 어떤 발언했습니까? 확실하다. 손석희도 마찬가지죠. 왜 그런 음모론을 자꾸 떠드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손석희 지금 어디 갔습니까? 어디로 도망 튀겼죠? 홍석현 아들 홍정도인가요? 전부 수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언론사 폭발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거기에서 윤석열 씨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밀접하게 당사자로 연루가 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터져 나옵니다. 그런 사람 조직선거로 떡하니 내세워놓고 인제 와가지고는 야 지금 우파 분열하지 마. 말장난합니까 지금? 말장난합니까? 저는 홍준표 씨가 윤석열 씨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조만간 만나가지고 뭐 내가 어떻게 해줄게, 나도 너 합류해가지고 운동해줄게 이 이야기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참 어쩌지 않게 이런 말까지 합니다만은 윤석열 씨에게 홍준표 검사는 의원이기 전에 검사죠. 분명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낱낱이 윤석열의 취약점을 그걸 쭉 나열을 하면서 당신 이거 다 터진다 좀 있으면 당신 때문에 당신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보수 나아가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운이 기울게 된다. 지금이라도 후보직 내려놔라. 내한테 온나. 내가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보호해줄게. 가자. 묻고 갈 건 묻고 가자고 내가 해줄 테니까 내한테로 다시 넘겨라. 어차피 민심이 원하는 건 네가 아니었잖아. 라고 후보 교체해달라고 말해야 됩니다. 말해보고 마지막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유권자들도 마찬가지인 게 안 된다면 그래도 윤석열 일해야 된다면 최대한 윤석열 씨가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제도, 대한민국 정론의 우리나라 기둥입니다. 그건 스타트할 때부터 거기에 가까운 정책을 가급적 가까운 정책을 내놓도록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윤석열 씨가 과거에 저질렀던 폐악질에 대해서 사과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과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정치 이전에 인간이죠. 정치도 인간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로봇이 합니까? 감정 없는 로봇. 그야말로 연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시장 가서 오뎅 먹고 비닐봉다리 들고 다니고 온갖 쇼를 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 유권자들도 압박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홍준표 씨가 경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홍준표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홍반장 24 이러면서 막 쫓아다니던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한테 들러붙어 있어요. 그 다음 자기가 자처해가지고 홍준표 보디가드 하겠다면서 따라다니면서 그 구독자 모으고 후원금 받고 홍준표 어르신이라고 표현해요. 그 사람은 또 지금 윤석열 빠돌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계란 2개 가지고까지 막 윤석열 집에 가가지고 뭐 규탄한다고 하다가 뒤통수 세게 얻어맞고 고초를 겪었던 그 사람도 윤석열 빠돌이 돼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고성국, 그 다음에 김진 같은 분은 이제 중앙일보에 있던 기자죠. 그런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홍준표에 대해서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알러지 반응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런 유튜버들을 우리가 틀튜버라고 하대요. 요즘 틀딱 그러니까 노인들의 의식을 잡고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근데 틀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나이 먹으면은 틀이 낄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상징적으로 틀이라고 쓰겠지만은 우리 선배님들에 대해서 그렇게 쓰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잠시 정신을 살짝 놓쳐가지고 저렇게 가서 있지만 마음만큼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우리 같은 나부랭이 40대보다는 훨씬 더 높다고 보고요. 그들이 대한민국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그 굳센 어깨로. 예,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선배님들에 비하면 뭐 알라 장난치는 거죠, 사실. 그런 굳세게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시 저렇게 정신을 살짝 놓쳤다고 해서 우리가
틀, 그리고 그들을 끌고 가고 있는 유튜버에 대해서 틀튜버라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 그래요. 그 유튜버들을 저는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만은 거기에 끌려가 있는 선배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틀튜버라고 불리는 그런 저질 유튜버들 못지않게 경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덮어놓고 홍준표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고 홍준표에 대한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홍준표라는 인물에 대한 성역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좌익들이 김대중, 한명숙, 또 신영복 이런 쪽으로 거의 성역화 해놨지 않습니까? 또 김구, 안중근, 이건 이제 보편적인 성역화인데, 세종대왕 이런 것처럼 홍준표 빠돌이들이 보면요, 홍준표를 성역화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영상을 이렇게 보면요, 아무런 무슨 구체적인 대안이나 이런 비전 제시 없이, 또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도 없이 무조건 홍준표. 그리고 이재명 무슨 실수하면 저 사람 봐라. 윤석열 무슨 치부가 들어가면 저거 봐라. 결국 저렇게 될 줄 알았어. 홍준표가 옳았어. 이딴 소리만 계속 내놓거든요. 근데 그런 채널들이 구독자도 또 많아요. 그런데에 이제 품앗이 구독을 해주는 거죠. 아마 교집합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여기저기에. 그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틀튜브라고 하는데 정신이 낚여있는 사람들 못지않게 홍준표 빠돌이 채널에 의식이 묶여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 어디에 돌아가는지는 모르고 계속 홍준표가 옳았다 이것만 외치고 있거든요. 뭘 옳아요? 현실은 홍준표는 낙선했고 후보에서 지금은 역사의 뒷방으로 물러가려고 하는 채비를 하는 그런 도중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홍준표가 옳았다 이딴 소리를 내놓거든요. 아닙니다. 물론 저는 홍준표 씨가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또는 정치 리더 중에서 가장 대한민국 정론에 가까이에 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처음 홍준표 씨에게 매력에 빠졌던 것은 경남도지사로 있을 때 공무원 골프 대회를 공식적으로 열어버린 거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골프 치면 안 된다. 또는 공무원 아니더라도 골프백 같은 거 들고 다니면 야, 네 돈 좀 이제 벌어먹었는갑지. 이제 배 좀 쳐부른갑지.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자기도 신분이 올라가고 싶고 갖고 싶은 게 있지만 누군가가 그걸 이미 누리고 있으면 욕을 하는 그런 심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홍준표 씨는 공무원이 나쁜 짓만 안 하면 골프 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하고 공식적으로 대회를 열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와, 저 완전 물건이다.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하고 제가 그때부터 좀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홍준표 씨에 관련된 책이 지금 한 7개까지인가? 남이 써준 거 하나인가 2개 빼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또 샅샅이 뒤져 읽으면서 이 사람이 이런 성품의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고, 남들이 보기에는 막말이다, 망언이다 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경상도에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충분히 뭐라고 할까요? 위트 있다고 할까요? 재밌고 또 말 빙빙 돌려가지고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말 빙빙 돌리는 게 좋습니까? 말 빙빙 돌리는 거는 주로 사기꾼들이 하는 겁니다. 바로 해주는 게 좋아요. 예스냐 노냐를. 그런 점들이 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면은 홍준표 씨가 글쎄요, 외연 확장이라는 그런 유행어가 있지 않습니까? 외연 확장이라는 게 좌경화를 우리는 뜻하는 것 같아요. 외연 확장 이퀄 좌경화. 복지 많이 하겠다. 공무원 더 많이 뽑겠다. 학생들 입학할 때 돈을 주겠다. 이런 게 외연 확장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여성들한테 뭐 하겠다. 할배들한테 뭐 하겠다. 어린애한테 뭐 하겠다. 전부 세대마다 다 맞춰줘요. 군인 월급 올려주겠다. 그게 외연 확장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왜 존경합니까? 이 체제로 가면 맞다라고 깃발을 들었던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의심여지 없이 내 따라온나라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박정희를 왜 존경하죠? 이렇게 가면 우리 잘 살 수 있다라고 역시 손가락을 가리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 빙빙 돌리고 외연 확장이라는 피고 이런 단어 절대 떠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보수 일각에서는 전두환이라는 사람을 포용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저는 전두환도 썩 괜찮았던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이후로 나타났던 지도자들 누구도 전두환만큼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름만 부르고 뒤에 호칭은 제가 안 붙일게요. 일반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사면대가 나왔죠. 예. 그 여성도 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까? 뭐 태블릿 PC 세월호, 글쎄요. 그런 선동도 선동이지만 사람들을 피곤하게 했던 거거든요. 예. 공무원 연금 개혁하고 성과 급제하고 연공서열 이런 거 안 된다. 능력대로 돈 받아가자. 이런 거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피로가 생긴 겁니다. 세금 잘 걷어가고 하니까. 세금 많이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역설적으로 미움받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홍준표 씨는 외연 확장이라는 그런 말 자꾸 쓰지 말고 국민들을 계몽시키려고 해야 됩니다. 정치인은 유권자를 학습시키는 사람이지 기저귀 갈아주고 엉덩이 두들겨주면서 비위 맞춰주면서 그렇게 자기 임기 동안 또는 국회의원이라면 재선을 위해서 사람들 갖고 그렇게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리더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광주 5.18이라든지 또는 위안부를 비롯한 일제시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잘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중립을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광주 5.18에 대해서 혹자는 폭동이다, 혹자는 민주화운동이다 라고 하지만 저는 광주 사태 정도로만 평가해 주십사 하는 게 홍준표 씨에 대한 제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공무원 골프 대회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난 서울 부산 재보선 때 오세훈 박형준 나와가지고 출정식 하면서 뭐 들고 있던가요? 기억나십니까? 빨간색 운동화 들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뛰겠다고 하는 이제 의지의 표현이죠. 그 빨간색 운동화 브랜드가 뭐든가요? 프로스펙스였습니다. 프로스펙스였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대한민국의 한계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대한민국의 보수가 이러니까 아직까지 개혁이 안 된다고 느꼈던 겁니다. 보수가 개혁이 안 되면 좌익과 동등합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보수가 안 달라지면요. 일신 우일신 하지 않으면 좌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이나 정치인들 잘 한번 보세요. 그런 면면을 잘 보세요. 똑같습니다. 왜 프로스펙스를 들고 나옵니까? 아식스 들고 나오면 안 되나요? 아디다스 들고 나오면 안 되나요? 미즈노 신으면 안 되나요? 그걸 깨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깨줘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버전 보수로 뛰어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갇혀있지 말고. 갇혀있지 말고. 그래서 홍준표 씨가 기회가 온다면 뭐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글쎄요. 제가 제목에서 홍준표가 찢어버려야 할 것이라고 붙일 생각인데 찢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재명을 뜻하는 속칭 뭐 찢재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딴 단어인데 홍준표 씨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재명 씨는 지금 시장주의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국가가 뭐 이런 말 하고요. 박정희 존경한다는 말도 할 정도로 지금 이재명 씨는 당선을 위해 가지고 모든 할 수 있는 사기를 다 치고 있습니다. 그런 위선, 이재명 씨의 위선을 찢어버려야 되고 또 대한민국 보수가 지금 더 선진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갇혀있는 이 의식을 찢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간이 다가오니까 애간장이 탄 보수 유권자들, 특히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너무나도 애가 타가지고 윤석열 비판하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지금 지나가야 된다. 예? 조용히 해라. 자꾸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가장 예를 많이 드는 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말을 계속 인용을 합니다. 그것도 서먹을 때 서먹어야지. 간따발이 요만하게 쫄아가지고 말이죠. 예? 아직 후보 교체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윤석열을 압박을 해서 대한민국 정론으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또 하고, 또 사과를 하려면 또 진정한 사과를 좀 하게도 하고, 이러한 압박을 할 생각은 않고, 아, 지금은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윤석열 찍어야 된다, 윤석열 해주자. 아니, 이딴 생각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계속 이렇게 가고 좌우 수구 세력들이 노나묻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홍준표 씨가 윤석열 만나가지고 마지막 한번 통첩 한번 해보고, 뭐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윤석열도 그래도 구수의 노력 끝에 검사가 됐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자기가 검사기 때문에 자기의 악행에 대해서, 행적에 대해서 자기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저렇게 박근혜 처집어 넣어놓고 유경수 추모하러 가는 사이코패스질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자기 행적을 자기가 그렇게 모를 리는 없을 겁니다. 알고 있을 겁니다. 홍준표 씨가 같은 검사로서 한번 쭉 나열하면서 네 이러다가 가다가 골로 깐다, 골로 빠진다, 넘겨라 라는 말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선배님들은 제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하기 직전에도 영상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자유대한 보수 선배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영상으로 한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지금 그분들, 누가 그분들을 비판하면 누구보다도 제가 앞장서서 커버해주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싶은 마음은 제가 누구보다 큽니다. 근데 그때 한번 우리가 실기를 했고요, 후보 뽑을 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덮어놓고 죽자 살자 윤석열 외친다고 해서 그 나라가 살려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만 더 냉정하게, 아니 전쟁을 겪어낸 나라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담대함이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예? 시골길 넓히고 시멘트 쌓아 올리고, 예? 굳은살 떨어져 나가면서 또 굳은살 붓고 하면서 나라를 일으킨 그 담대한 분들, 지금 왜 이렇게 약해진 마음으로 나라를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깡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